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홍희석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리듬을 다시 되찾는 마음으로 가볍게 하루를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저번 영상은 도림동 사업 설명의 주제로 다뤘는데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돈 되는 재개발 구역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주제라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돈 되는 재개발 구역을 찾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동의율과 추진위 여부, 두 번째는 사업성, 세 번째는 입지입니다. 첫 번째 동의율과 추진위 여부는 일단 동의율이 잘 나오고 추진위가 있고 그 추진위의 업적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재개발 성공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충족이 되면 두 번째는 사업성인데, 사업성은 용적률과 직결이 되어 있고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조합원 수 대비해서 지어지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에 인해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일반 분양 물건들도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청약들이요.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많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충족이 되면 마지막으로는 입지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세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입지가 마지막으로 나왔냐면, 재개발은 확실해야 이 입지 좋은 것도 인정이 되는데, 솔직히 입지나 사업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입지로 내 물건의 프리미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개발 이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이엔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이엔드화를 통해서 일반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 가격이 이것보다 수억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입지 좋은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되는 재개발 구역을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동의율과 추진위 여부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충족 요건이 되는지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은 극대화됩니다. 근데 투자는 100% 성공 확률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1%의 성공 확률을 쌓아 나가는 것은 투자자들 본인의 몫입니다.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부동마블의 홍보니 지식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확실하게 될 만한 지역을 이렇게 찾으려면 몇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이 몇 프로라서 노후도는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 영업상권의 비중과 그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간절한지 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의 여부랑 추진위의 업적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들을 다 부합해서 분석만 하시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성인데요.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들은 건설사들한테도 돈 되는 재개발 구역이고 우리에게도 돈 되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 사업성 중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단언컨대 용적률이에요. 서울은 지금 현재 정권에서 밀어주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이 신통이나 모아,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가 있는데요. 기본 용적률 300%, 3종 주거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00%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키면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비례율이 높아지면 지어지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져서 그게 전부 다 수익이에요, 시공사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들이 내는 추가 분담금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고 지어지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수익률 계산인데요. 내가 재개발지에 투자를 할 때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한 어느 정도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한 어느 정도라서 내가 들어간 돈 대비했을 때 투자금은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비교를 해서 투자금 대비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지역을 선점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입지입니다. 서울이 입지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서울도 서울 나름입니다.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게 평가되는 곳은 아시죠? 무조건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중에서도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지역은 사실 더할 나위 없고요. 그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프리미엄을 올릴 수 있는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한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렇게 한강변 인근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을 그냥 일반 아파트로 짓지 않고 하이엔드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겠죠.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며 뭐며 안에 뭐 내부 인테리어 외관까지 호실당 뭐 예를 들어서 1억씩 더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단지를 그냥 최고급화 시키고 일반 분양을 할 때는 10억이 아닌 14억, 15억 이렇게 더 높게 일반 분양을 하면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고, 건설사들은 그 한정된 서울의 한강변 땅에 남들과 차별화 둘 수 있는 명품 아파트로 만들었을 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몰릴 걸 이미 건설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초고층으로 지은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가격이 50억이 훌쩍 넘는데 옆에 구축 아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20억, 30억이 평균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동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다음 트리마즈가 있는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랑 갤러리아 포레는 초대형 평수라서 제가 생략을 하고 트리마즈만 이렇게 봐도 30평대에 40억입니다. 그나마 15년 정도 된 여기 서울숲 힐스테이트마저도 24억이에요. 자, 여기까지 성동구였고 다음은 강남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반포 및 여기 보면은 서초의 일반 브랜드 아파트 시세가 평균 여기 25억, 30억 선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 한강변으로 좀만 올라가시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 원벨리 등 40억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건설사들이 한강변, 왜 하이엔드화 하려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수익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 되는 재개발 구역을 찾을 때 총 3가지 명심하세요. 동의율과 추진위 여부, 두 번째는 사업성, 세 번째는 입지입니다. 이걸 꼭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면 향후 좋은 가치로 가져다주는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마블의 홍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동마블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